자, 큐라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라클이 제가 오늘 또 급등을 하면서 위로 올라들어서 자, 벽을 또 하나를 완전히 뚫고 올라 들어갔습니다. 우리 애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참 벌어먹기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아래쪽에 지금 라인 그어져 있는 거 보시죠? 아주 위치 딱 잡아가면서 아주 대놓고 지금 게임 벌이고 있죠. 대놓고 아주 대놓고 이렇게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수급 구조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지금 오늘도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사실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 또 지금 뭐 제약바이오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ABL 쪽에다 핑계를 대고 이렇게 박살을 내놓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고 있죠. 한스바이오 뭐 있죠, LNC바이오 둘이 나란히 폭주하고 있고요. 큐라클도 올라가고 있고요. 좀 덩치 큰 대형 쪽에서는 이 젠백스 같은 종목들 지금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길이 좀 다르죠. 젠백스 이러고 있고, 메지온 3천당 대형주들이 얘들은 다 달라요. 패는 놈만 패는 거죠 지금. 한마디로 만만한 놈만 패고, 그리고 시들 종목들 안 패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멘텀 살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별개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 안 패고, 만만한 놈만 패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큐라클은 제가 저 앞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면서, 제약바이오도 생각외로 싼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옛날에도 싼 종목들 많았고요, 지금도 싼 종목들 쭉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싼 종목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이제 우리 기관들의 인식 같은 경우, 어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분석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 들어오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일반적으로 그냥 버블 이렇게 붙어서, IPO 때도 제약바이오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오히려 버블이 더 적어요. 오늘 올라들어온 덕양에너젠 같은 이런 종목들 보자고. 이거 지금 버블이 얼마가 붙었습니까? 이런 거에 버블이 수소주예요. 수소주인 덕양에너젠 얘가 PR이 200배가 넘습니다. SPG가 144배고요. 우주항공의 가장 강력한 종목인 HVM이 얘가 89배, 90배 정도 됩니다. 이 HBM 이 종목이 지금 87배 나오고 있고, 로봇 쪽에서 최근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였던 이 SPG가 144배인데 덕양에너진이 200자. 이런 거에 비한다 그러면 신규 상장되는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완전 헐값에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밖의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런 구조가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 기관들이나 그다음에 뉴스에서 툭 하면은 뭐 버블이 뭐 어쩌고 저쩌고, 신뢰성이 어쩌고 저쩌고, 의구심이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너무 뭐 버블이 많이 붙었고 묻지마에다가 온통 이런 소리 주기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와서, 그리고 이 사모펀드 같은 애들, 당장 이 ABL 같은 경우에서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모펀드 연기금 껄핏하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깽판 치고 두들겨 패고 이런 짓들 많이 하죠. 예전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는 뭐 거의 피레냐. 코스닥 시가총액 1위는 예전에 셀트리온 그랬었고요. 온리투셀 일단 까고자 셀트리온. 코스닥 시가총액 1위는 맨날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제약바이오가 생각외로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자, 이게 제약바이오가 뜻밖의 굉장히 여러분들이 단타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길게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 같은 경우도 그 뉴스가 예전에 나왔던 뉴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라라고 얘기 드렸죠. 좀 전에 분석했던 이 쿼스템 캐몬 같은 종목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요,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쿼스템 캐몬 같은 회사들 같은 보면 지난 1월 13일 날 여기 올라 들어간 날 같은데, 이게 뭐라고 설명하면서 이해를 잡아 끌어올렸었냐 그러면, 여기요, 유로탄알 허가 논의 본격화 이러고 나오죠. 최근 임상 3상 결과 보고서를 수령한 쿼스템 캐몬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CSR 이게 최근이야? 그렇죠. 네? 모든 건 다 오르고 해요. 이거 실패 가지고 깨진 건 2024년 말에 깨졌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최종으로 수령한 건 작년 4월 말에 수령을 했어요. 지금
예. 2025년 4월 달에 수령한 게 4월에 수령한 게 최근 수령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기들 치고 앉아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한 뉴스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검색을 해봐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결과인가 이전에 나왔던 재료하고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신약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젠백스 GV1001이 언제부터 진행된 건데 HLB 리보세납이 언제부터 있던 겁니까? 그 약이 언제부터 있던 거죠? 그 밑에 하단에 오스코텍에 최근에도 돈 들어온다라고 했던 렉나자 레이저 티닙 그게 언제부터 있던 겁니까? 그게 그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에다가 넘겨준 게 10년 전이에요. 넘겨준 게 유한양행에 넘겨준 것만 해도 10년 전입니다. 그 때문에 신약 하나 제대로 된 블록버터 신약 이런 걸 하나 내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제약바이오가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약간 이제 주춤주춤하고 이제 느려지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려지는 구간들 같은 데거나 혹은 조금만 뭐 안 좋은 거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까버리거든요. 공매도 들어가지고 그냥 까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모멘텀 안 되는 동안에 이렇게 눌려져 있음으로 인해서 혹은 시간이 조금 지나가야 되면 이제 법차선 이슈 때문에 제도적인 이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 종목 이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관리 종목 편입 우려 이래가지고 관리 종목 편입이래가지고 그냥 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제약바이오가 5년 안에 결과를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5년 안에 결과를 낼 수 있는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5년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회사는 딱 이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AI 신약주. 그 외에는 5년 안에 절대로 승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 들어오는 경우는 에임드 바이오라든가 알지노믹스처럼 아예 상장 전에 그걸 내놓고 들어오는 거고요.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장 전에 1조 5천억의 기술 이전을 하고 들어온 회사입니다. 상장 전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게 들어가는 사이에 중간에 계속해서 모멘텀을 계속 내릴 수 없잖아요. 임상 결과 같은 경우에도 야, 이제 임상. 그래서 예전에는 임상도 1상, 2상, 3상 이렇게 그냥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1상하고 2상하고 3상 들어가는 이 사이에 기간이 3년씩 이렇게 걸려버려요. 그럼 이제 1상에서 좋은 결과를 내놨다라고 하더라도 2상 결과가 다시 나오기까지는 또 한 3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임상도 잘라서 들어갑니다. 1A, 1B, 2A, 2B.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큐라클 같은 경우도 지금 당뇨병 신약 이 파이프라인에 지금 이슈로 나가지고 연락에 지금 당기고 있는 이 이슈인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2B예요. 2B. 그래? 2A 지나갔고 2B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쪼개서라도 내놔야 그래 관심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예전처럼 한다 그러면 3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그러면 임상 1상에서 굉장히 좋았다 그래도 2상 들어올 때까지 한 3년이 있어야 되니까 그 3년 동안에는 맨날 이렇게 두들겨 맞고 헤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현재 약을 잘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과정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2상쯤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술 이전 기대라는 게 본격적으로 작동이 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전까지 평가 못 받고 있다가 평가받으면서 들어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시리즈들 쭉 시리즈들 설명을 드렸죠. 쭉 시리즈 설명드렸던 중에서 맨 마지막 종목. 자, 맨 마지막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라고 해서 이거 저 앞에서부터 좀 제가 지금 계속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거 밑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앱클론이 그랬었고 자, 방금 전에 나갔던 앱클론 같은 회사들 자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관리 종목 우려해가지고 개박살 나갔을 때 종근당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악재냐 이거 내 사들어가야 되는 자리지 이러고 앱클론 이거 종근당이 들어왔는데 종근당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하락은 악재가 되냐고 이거는 저가 줍줍 대기다 사라 질러라 그러죠. 예? 이게요 지금 방금 보여드리는 이게 언제냐 그러면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여기 9,000원 이렇게 빡 하고 두들겨 맞을 때 저기서만 받았더라도 이게 돈이 얼마야 이게 몇 퍼센트야? 예? 이게 그리고 바로 종목 다시
큐라클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저평가 되는 종목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드리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잘 들으시면 앞으로도 계속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예? 그렇죠? 파이프라인이 주력 파이프라인만 5개야. 파이프라인을 5개나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시가총액 780억? 이건 내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에?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기술 이전 반환돼 가지고 주가 박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속 가지고 무려 1년 반을 헤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이건 너무 싼 종목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될 종목이고 올라가는 거 계속해서 탈출할 거고 쭉 나갔죠?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도 최근 같은 경우 4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다른 종목 분석하면서 지금도 현재의 저평가인 종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다가 이제 마지막 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아예 종목을 제가 밝혔죠? 깠죠? 큐라클입니다. 마지막 저평가주. 이 종목이 마지막 저평가주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깠죠? 자, 보세요. 파이프라인 가치 대비 너무 낮은 주가. 지금 저 앞에서부터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파이프라인 가치 대비 너무 낮은 주가. 시장 소외 저가 바이오. 신약 가치 대비 극저평가. 이제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이렇게죠. 신약 파이프라인 대치 가치 부각 아직도 현저히 싸다 매수 이러죠. 이렇게 했어요. 지금 계속 써놨죠. 이렇게 써놓으면서 주가 계속 올라 들어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 앞쪽에 이 긴 기간 동안 이러고 소외를 완전 소외돼 가지고 개판되겠다가 자 이렇게 역회된 숄더 돌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추천드리면서 이 종목이 이런 종목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기존 나와 있는 내용들 쭉 해가지고 최근에 계속 나오죠. 뭐 뉴스들 여기 쭉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뭐 앞쪽에 뭐 당뇨병에서 가능성 확인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게 나오죠. 이 같은 경우 보실까요? 이제 파이프라인 부자랍니다. 저 앞쪽에서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력 파이프라인 5개, 전체 파이프라인으로는 9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 내보는 애들마다 이 파이프라인 숫자를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그냥 끄집어내요. 전체로는 총 9개입니다. 그래서 주력 파이프라인만 5개를 내보내는 기사도 있고 9개 전체를 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7개를 내놨죠. 9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7개 이렇게 내세요. 요 중에서 CU라고 붙는 게 요게 큐라킬이 원래 하던 겁니다. 01서부터 해서 중간에 주룩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거 같은 거 빼버렸죠. 빼버렸고요. 요 뒤에도 있어요. 중간에 중간 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시키면은 9개가 되는 거예요. 1하고 06하면 뭐 그 사이 거는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M으로 돼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다른 회사하고 같이 손잡고 공동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요게 된 건 앞에 CU 돼 있는 건 큐라클이 원래부터 하던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상업화 속도 파이프라인 얘기하고 있죠. 저 앞쪽에서부터 자 얘기 들었던 건 지금 저 앞쪽에서부터 지금 얘기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 이러고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이제 이상 결과 나오기 뗄 때쯤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요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올 2월달 같은 경우도 이거 신약 핵심 파이프라인 5개 사업화 성과 기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대가 있었는 거예요. 똑같이 했었어요. 올 2월달에도 오르긴 뭐 개뿌리 도로 내려버렸죠. 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도 사실은 메이저 쪽은 안 들어와요 이거. 그래서 지금 개인들끼리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잡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술적인 부분들 보게 된다면 지금 이거 이렇게 이게 선명하게 이렇게 짝을 만들어 버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뺑뺑이 돌리고 있는 개인이나 외국인 중에서 누군가 이 종목에 강력한 세력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안 깨지죠? 이 같은 경우도 위에 들어갔다가 일단 차익 실현하고 또 교묘하게 하필이면 지난주 바이오 개패드기 치는 날 이날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이 덕에 저가 매수 찬스가 생겨서 이날 받아야 될 종목으로 설명드렸던 종목 중 하나죠. 코롱 티슈진, 보로노이, 에이프릴 그리고 여기 이런 종목들 이렇게 해서 받아야 할 종목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설명드려서 추천드렸던 바로 그 종목 아닙니까? 큐라클 위로 올려들어가서 또 위에 막히고 그런 눌렀다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잡고 쳐 돌려가지고 또 위에 또 걸고 밑에서 요 같은 경우도 지금 딱 보게 되면 이게 딱 선 정해져 있죠.
예? 라인 딱딱 잡아가면서 올라 들어가는 이런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친다라고 하면요, 이제 요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건 덮어놓고인데요. 이제 여기서 돌파로 들어와 장기벽을 돌파를 하는 형태로 지금 돌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이제 진짜로 가는 케이스로 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 돌파 나왔던 자리죠. 여기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요 눌림목 자리, 그리고 기존 저가 밴드의 상단 자리, 요게 10,000원 위쳐반대, 이제 요런 쪽 자리에서 잡는 거를 핵심으로 포인트를 두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 들어왔다 그래 봐야 이제 이 저점에서 요게 역헤드 숄더의 오른쪽 바닥 여기서 치자가지고 이제 4,300원이니까 이제 200% 아직 채 못 올라 들어왔거든요. 이거 이렇게 들어왔어도요, 이제 시가총액 2,50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파이프라인을 저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시가총액 2,500억밖에 안 돼. 그거는 저희가 뭐 최근 코인장이 안 좋으니까 얼마든지 저렇게나 많은 회사가 그러니까 제가 잠시만요. 너무 낮지 않습니까? 아직? 1일자로 그렇죠? 1일자로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너무 낮죠.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것처럼 최후의 저평가주로 작동돼 있던 이 지노맨 컴퍼니 같은 종목들, 자 얘도 지금 3,000억이거든요. 말씀이 없었는데 이게 저희가 그때 가서 한번 여전히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할 텐데 제가 이거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아직도 저 앞쪽에서도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데 이거요 100%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 들었죠. 제 제약바이오 저평가 종목들 같은 경우 100%는 최소입니다. 최소 목표가 최소가 너가 100% 먹으려고 100% 하이닉스 사도 100%는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장이라 그러면 많이 안 하세요. 네? 비슷하세요. 100% 먹으려고 1년 반을 이러고 노리고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100% 먹으려고 1년 반을 자 여기다가 시간을 1년 반을 투자를 했는데요. 1년 반을 투자를 했는데 이 100% 먹으려고 제가 1년 반 투자하겠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딱히 리딩을 이런 종목들.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자 앱클론 같은 종목들도 이 기회를 노리느라고 이 기회를 노리는데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구간 내내 보고 있는 거야. 내내. 내내.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근 1년을 이루고 있었고요. 올릭스 역시 마찬가지 이 올라 들어가는 기회를 잡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가에서 돌자마자부터 잡아들였던 종목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올라오는 이것만 보고 계십니다만 이거 지금 저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저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노리고 있던 거예요. 이거. 자, 이것도 1년 넘게 지금 째려보고 있다가 이거 잡아 들어간 겁니다. 이거. 이 종목 잡아 들어간 게 이렇게 1년 넘게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잡아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깨지고 돌아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스타트 끊어서 노리고 먹고 나가지고 여기서 지금 딱 들어갔죠. 1, 2, 3로 이렇게 제약바이오 원래 이렇게 노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엔 기본적으로 따따블 정도는 잡고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는 구조적으로 저평가주가 고평가도 항상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평가주도 동시에 똑같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 오래 걸리는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소외되고 잊혀지면서 이 종목에도 나오잖아요. 소외주 이래가지고 여기서 써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장 소외 저가 바이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이런 케이스로 들어가는 거야. 딱히 이렇게 뉴스가 나오지 않는 동안에 이렇게 뉴스가 안 나오는 동안에 그냥 개취급 받으면서 바닥에서 이러고 헤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저평가주 여전히 그 얘기도 안 들어요. 왜?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희망고문 뭐 드립다 당하다가 아이씨 내가 큐자만 봐도 신물이 난다 이렇게 될까봐 그러다가 정작 진짜로 올라오는 거 다 놓칠까봐 얘기를 안 드리는 거지.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모멘텀 제대로 받기 시작할 때 같은 때 그때 제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박을 내시려고 그러면 언제나 그래서 체크를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바이오 쪽에 저평가 하고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게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위로 올라 들어가는 종목들은 또 위로 올라가는 대로 또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죠. 이런 거 3,000당 제약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LNC 바이오
리버설 딱 찍고 그냥 그대로 직진으로 그냥 달려버리죠. 네? 80% 그냥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얘 80%고요. 얘보다 저 밑에서 도는 이 젠백스가 더 올랐어요. 이거 80%죠. 저거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고 젠백스는 얼마 안 올라간 거 같죠? 퍼센트로 젠백스가 더 올랐습니다. 보시잖아요. 95% 올랐어요. 젠백스는. 네? 저렇게 오른 것 같던 LNC는 80% 올랐고요. 80% 같이 안 되고요. 이건 77%고 젠백스는 95가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계 딱 보고 있다가 바로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딱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오르고 있는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다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포인트 딱 보고 있다가 오는 게 딱 걸렸을 때 매수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딱 숟가락만 들고 있다가 그냥 드시면 되는 겁니다.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나만 벼락끄지 하지 마시고 돈 좀 마구 퍼스로 담으시기 바랍니다.